이걸 먹으면 치매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 내가 건강해야 너희에게 짐이 안 되지. 엄마, 근데 그거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대. 여러분, 낯설지 않으시지요? 아침마다 몸을 지켜준다고 믿고 삼키는 알약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영양제 먹어도 괜찮을까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환자분들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와서 책상 위에 보조식품을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비타민C, 칼슘제, 마그네슘, 은행잎, 오메가3, 홍삼, 단백질 파우더. 색깔도 다양하고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다 먹고 있는데 이제 건강해지겠지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를 보면 전혀 건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혈관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뼈를 지키려고 칼슘제를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혈관이 돌처럼 굳어져 심장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알약이 오히려 병의 씨앗이 되는 상황.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아침마다 알약을 챙기면서 이제 좀 안심이 된다 하고 스스로 위로해 본 적, 혹은 주변에서 이거 먹으면 치매 안 온대라는 말을 듣고 혹해서 삼킨 적, 그 순간 속으로는 살짝 의심이 들지 않으셨나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그 작은 의심을 무시하면 몸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붙잡으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소비율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년층이 매달 건강 관련 지출 중 상당 부분을 보조식품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TV와 인터넷, 홈쇼핑에서 쏟아지는 광고가 문제의 근본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치매 걱정이 사라진다. 이제는 건강 걱정 끝.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문구들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실에서 이런 현실을 매일 목격합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건강을 위해 12가지 보조제를 매일 챙기셨습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먹으니 이제는 괜찮아지겠지요? 하고 웃으셨지요.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중 몇 가지 보조제가 간에 독성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조식품 중 상당수는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장을 지키려던 알약이 심장을 먹게 만들고 기억력을 살린다던 알약이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보조제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약을 삼키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심을 품고 계십니다. 그 의심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건강을 위한 진짜 해답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햇볕에서, 매일의 걷기와 웃음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보조제를 덜어내어 지갑을 지키실 뿐 아니라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식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늘 강조해온 원칙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식품은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항산화제라고 부르며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해 준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2030년 전에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도 항산화제의 힘을 크게 기대했습니다. 활성산소가 노화를 일으키고 암을 만든다는 이론이 널리 퍼지면서 항산화, 알약 하나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시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알약만 먹으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비타민 E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베타카로틴은 눈과 폐를 지켜준다. 이런 문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실제로 약국과 마트에는 고용량 항산화 오충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들은 우리 기대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를 했더니 고용량의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암 발생률이 증가하거나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ATBC 연구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흡연, 남성 3만 명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먹은 집단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사망률까지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흡연자의 폐를 지켜준다던 알약이 오히려 폐암을 부추겼던 것이지요. 저는 실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은 흡연을 끊지는 못하지만 이거라도 먹어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이 보조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종합하면 결코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주어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비타민 E, 고용량 보충제를 장기간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가족들은 건강해지라고 챙겨드린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계신다면 굳이 알약으로 고용량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알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에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성분들과 어우러져 몸속에서 조화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을 삼키지 말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접시에 올리십시오. 빨간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란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보랏빛 블루베리. 이렇게 다양한 색의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진짜 항산화 전략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매일 고용량 항산화제를 드시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 끼니 2가지 이상의 색이 다른 채소를 챙기셨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소화가 좋아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알약 대신 밥상을 고른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과학은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1996년 ATBC 연구, 2000년대 초반에 HOP-TOO 연구 등 여러 대규모 임상시험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이 광고 현장에까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광고에서는 여전히 비타민 E는 젊음을 지켜준다. 베타카로틴은 눈과 폐를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 결과 환자분들은 광고만 보고 안심하며 매일 알약을 삼키는 것이지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화려한 문구를 믿고 알약을 삼킬 것인지 아니면 자연이 준 색깔 있는 식탁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에서 얻으십시오.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제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면 칼슘제를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시곤 합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조제 중 하나가 바로 칼슘제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초기 골다공증 소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 스스로 하루에 2번, 무려 2000mg 넘는 칼슘제를 드셨습니다. 뼈가 단단해져야 넘어져도 안 다치지 않겠어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분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던 겁니다.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잃을 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칼슘 보충제의 함정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뼈와 치아를 만드는 주성분이고 근육과 신경의 작용에도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을 삼켰을 때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서서히 흡수되며 필요한 만큼만 쓰입니다. 하지만 알약으로 고용량을 삼키면 혈중 칼슘 농도가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 결과 남는 칼슘이 엉뚱한 곳에 침착됩니다. 혈관벽, 신장, 심장 판막. 이렇게 원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뼈는 단단해지지 않았는데 혈관은 돌처럼 굳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칼슘제를 과다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칼슘제를 복용한 여성 집단에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량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한 노년층에서 혈관 석회화가 뚜렷하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며 말씀드립니다. 뼈는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심장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신가요?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도한 칼슘제를 끊습니다. 칼슘 보충제의 또 다른 문제는 신장 결석입니다. 남성 환자 한 분은 하루에 3알씩 칼슘제를 드시다가 갑자기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큰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슘이 뼈 대신 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칼슘을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입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할 때 훨씬 안전합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 이런 음식들은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뼈에 필요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을 때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외출할 때도 온몸을 가리다 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먹고도 흡수가 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실리는 자극을 받아야 골밀도가 유지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이런 활동이 뼈에 신호를 보내서 새 칼슘이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보다 운동화를 먼저 찾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칼슘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과 햇볕, 운동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보충제는 부족이 확인된 경우에만 의사의 권고 아래 최소한으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과잉으로 흐르면 심장과 신장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식탁과 햇볕, 그리고 매일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제는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진코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런 문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시기에는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60대 여성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던데요? 그래서 매일 챙기고 있어요. 또 어떤 70대 남성 환자분은 요즘 자꾸 깜빡해서 걱정인데 지인이 이거 좋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라며 자신있게 병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는 과장되어 있으며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먼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작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들을 해보니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아주 미미한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와 신경학회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권장할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크지 않다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위험성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저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작은 사고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큰 뇌출혈로 발전했습니다. 그분은 평소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분은 치과에서 단순 발치 시술을 받다가 출혈이 잘 멎지 않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은행잎 보조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그냥 기억력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치매와 기억력은 단순히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잎 추출물은 불필요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뇌혈류가 개선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이 촉진됩니다. 둘째, 지적 활동입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활동이 뇌를 자극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70세 이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또래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잘 유지되고 계셨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모임에 나가서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강력한 약입니다. 넷째, 식습관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중심의 식단은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설탕, 가공식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 노화를 앞당깁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걷고, 배우고, 소통하고, 잘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흔히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 요즘은 노인분들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키우는 건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실제로 74세 남성 환자분이 하루 2스쿱의 단백질 파우더를 몇 달간 드셨습니다. 근육이 늘어나길 기대했지만 결과는 신장 기능 악화였습니다. 단백질 대사에서 생긴 노폐물을 신장이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우더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입니다. 인공감미료, 첨가제, 심지어 중금속 오염 사례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삼킨 알약이 간과 신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입니다. 8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챙기셨습니다. 1년 뒤 근육량이 회복되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알약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 보조제는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광고에서는 하루 한 팩이면 모든 영양이 완벽하게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속에는 중복된 성분, 필요 없는 성분, 심지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12알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드셨다가 간 수치가 3배나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면서 종합 패키지를 함께 복용했는데 그 안에 은행잎과 오메가3가 약과 충돌해 출혈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알약 꾸러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성분만, 그것도 부족이 확인될 때 최소한으로 보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뼈가 걱정되면 칼슘과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비타민 C, 채식을 오래 하신다면 비타민 B12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는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식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제의 과다 섭취,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무분별한 종합영양제 패키지. 이 5가지는 모두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색깔 있는 식탁, 햇볕 아래에서의 비타민 D, 매일의 걷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깨달음을 드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